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종아리에 파란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리가 무겁고 붓고 저리는 증상으로 힘드신 분들 계시나요? 오늘은 62세의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15년째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77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술 없이 일상의 작은 루틴들로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지켜온 그 15년의 경험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7살이고 혼자 살면서도 제 일은 제가 다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장 보러 마트에도 가고 집안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도 해줍니다. 하지만 제 다리를 보면 파란 혈관들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고 거미줄처럼 가는 실핏줄들이 퍼져 있어요. 하지정맥류라는 병입니다. 15년 전 62살에 진단받았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50대 후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면 저녁 7시까지 거의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손님 머리 자르고 파마하고 염색하고 30년 넘게 그렇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녁에 집에 오면 다리가 너무 무겁고 붓는 거예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파였고 종아리를 눌러보면 푹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냥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면 나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잦아졌어요. 다리가 저리고 화끈거리고 가끔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따끔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종아리에 파란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제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혈관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맥 판막이에요. 정상적으로는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판막이 망가져서 혈액이 역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맥이 늘어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지정맥류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래 서 있는 직업, 유전, 나이, 비만 같은 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평생 서서 일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 어머니도 다리 혈관이 튀어나와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유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을 여쭤봤더니 수술로 문제가 있는 혈관을 제거하거나 막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꼭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목표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술이 두려웠어요. 62살에 수술대에 오른다는 게 부담스러웠고 회복 기간도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 습관으로 관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말 것,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쉴 것, 압박 스타킹 착용,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용실을 정리했어요. 30년 넘게 했던 일이었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2이면 은퇴할 나이이기도 했고요. 단골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쉬웠지만 제 다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압박 스타킹을 처방받았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인데 발목 쪽이 가장 압력이 세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약해지는 구조였어요. 이게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걸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처음 신어봤을 때 정말 꽉 조이고 불편했어요. 신는 것도 힘들었고 하루 종일 신고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쉰다 보니 효과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녁에 다리가 덜 붓고 무거운 느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압박 스타킹을 신기로 했어요. 집에서도 신고 외출할 때도 신고 하루 종일 신었습니다. 잘 때만 벗었어요. 15년째 이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6개월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꿔야 해요. 오래 신으면 압력이 약해져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수술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저렴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구입했어요. 앉아있는 자세도 바꿨습니다. TV 보거나 책 읽을 때 소파에 그냥 앉지 않고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을 준비했어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서요. 소파에 앉아서 발판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쉬는 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잘 때도 다리를 높이 올렸어요. 침대 다리 쪽에 베개를 두어 개 쌓아서 발을 올려놓고 잤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가볍고 붓기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는 것도 피했어요. 요리할 때나 설거지할 때도 중간중간 앉아서 쉬었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도 30분 이상은 안 걸어 다니려고 했어요. 오래 걸어야 할 때는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 않았어요. 버스나 기차를 오래 타야 할 때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복도를 걷거나 제자리에서 발목을 돌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영화관에 가도 중간에 한 번은 나와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다리 꼬고 앉는 습관도 고쳤습니다. 평생 다리를 꼬고 앉는 게 편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방해한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고쳤어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려서 다리를 꼬고 있다가 안 되지 하고 풀었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걷기가 하지정맥류에 가장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로 했어요. 너무 빨리 걷거나 오래 걷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해서 천천히 적당한 시간만 걸었습니다. 평지를 걷는 게 좋고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는 다리에 부담을 주니까 피하라고 하셨어요. 수영도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운동하면 다리에 부담이 적고 수압이 압박 스타킹처럼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해서요. 동네 수영장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2~3번 수영을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다리가 정말 가볍고 편했어요. 집에서는 간단한 다리 운동을 했습니다. 누워서 자전거 타듯이 다리를 돌리는 운동,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운동.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분씩 했어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종아리 마사지도 규칙적으로 했어요. 저녁에 샤워하고 나서 로션을 바르면서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했습니다. 림프 순환을 돕고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손으로 하다가 힘들어서 나중에는 마사지 기계를 하나 샀어요. 체중 관리도 신경 썼습니다. 과체중이면 다리에 부담이 더 간다고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폭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은 피했어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붓는다고 해서요. 혈액순환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먹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비타민C가 많은 과일, 이런 것들을 자주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꽉 끼는 옷도 피했습니다. 스키니진이나 타이트한 스타킹 같은 건 입지 않았어요. 허리나 사타구니를 압박하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신발도 바꿨어요. 하이힐은 완전히 신장에 넣었고
굽이 낮고 편한 신발만 신었습니다.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찜질도 피했습니다. 사우나나 찜질방,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는 것도 혈관을 늘어나게 만들어서 안 좋다고 했어요.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샤워 마지막에는 찬물을 종아리에 잠깐 뿌려줬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정기적으로 병원에도 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15년 동안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관리 잘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압박 스타킹 신는 게 번거롭고 다리 올리고 쉬는 게 귀찮을 때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도 오래 걸어 다녀야 해서 망설여지고 예쁜 치마를 입고 싶어도 다리 혈관이 보일까봐 꺼려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심하면 피부 궤양이 생기거나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70대가 되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루틴은 계속 유지했어요. 압박 스타킹은 매일 신고 다리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다리 높이 올리고 쉬는 것도 계속했습니다. 15년간 만들어온 습관이라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지금 제 다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혈관이 튀어나와 있고 거미줄 같은 실핏줄도 있어요. 하지만 1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예요.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거나 심하게 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밤에 쥐 나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제 몸을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데 적어도 다리는 제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주변에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술이 무섭다고 그냥 놔두면 더 나빠져.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라고 격려해드려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정맥류 있으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15년, 아니, 그 이상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사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인터넷에서 하지정맥류를 검색하면 무서운 사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심하게 부풀어 오른 혈관, 피부가 변색되거나 궤양이 생긴 다리.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걱정한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걱정의 반도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아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장 보러 마트에 가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아요. 계절마다 조금씩 관리 방법을 달리했던 것도 도움이 됐어요.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압박 스타킹 신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땀이 나고 답답하고 벗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름에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해서 꼭 신었습니다. 대신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물로 자주 다리를 씻어줬어요. 겨울에는 압박 스타킹 위에 얇은 스타킹을 한 겹 더 신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찬 바람을 쐬면 혈액순환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해서 외출할 때는 긴 바지를 입고 다리를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밖으로 산책을 나가지 못해서
대신 집에서 제자리 걷기를 했습니다. TV를 보면서 30분 정도 제자리에서 걷는 거예요. 지루하긴 했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조심했어요. 비행기나 기차를 오래 타야 할 때는 복도 쪽 자리를 선택해서 자주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기내에서 주는 압박 양말도 꼭 신었어요. 여행지에서도 하루에 너무 많이 걸지 않으려고 일정을 여유 있게 짰고 중간중간 카페에 들어가서 쉬면서 다리를 높이 올려놨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다리가 안 좋아서 오래 걷기 힘들어. 중간에 자주 쉬면서 다니자고 했더니 다들 이해해주고 맞춰줬습니다. 오히려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해서 천천히 다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도 예전처럼 오래 서서 요리하거나 청소하지 않고 중간중간 앉아서 쉬면서 했습니다. 손주들한테도 할머니 다리가 아파서 좀 쉬어야 해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아이들도 이해하고 배려해줬어요. 오히려 할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식단에서 특별히 신경 쓴 게 또 있었어요.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양파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거의 매일 먹었어요. 생으로 먹기는 힘들어서 샐러드에 넣거나 볶아서 먹었습니다. 마늘도 자주 먹었고요. 토마토도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작은 것 하나씩 먹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으려고 했어요.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와 호두도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생강차를 자주 마셨어요. 생강이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해서 생강을 갈아서 끓여 차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맵고 자극적이어서 힘들었는데 꿀을 조금 넣으니 마실만 했어요. 특히 겨울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좋았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였어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에 안 좋다고 해서요. 대신 녹차나 둥글레차, 보리차를 자주 마셨습니다. 변비도 조심했어요. 변을 볼 때 힘을 주면 복압이 올라가서 정맥에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관리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공원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취미 생활도 도움이 됐어요. 손뜨개를 좋아해서 앉아서 뜨개질을 하는데 그때는 꼭 다리를 높이 올려놓고 했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세 시간씩 앉아있게 되는데 타이머를 맞춰놔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다시 앉았어요. 독서도 좋아하는데 책을 읽을 때도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고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불편해서 집중이 안 됐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이 자세가 편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도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 오면 엄마 우리가 할게요. 엄마는 앉아 계세요라고 말하면서 요리며 설거지며 다 해줬어요. 처음에는 미안하고 민망했지만 아이들이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도 좋아요라고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이 제 다리를 마사지해주기도 하고 함께 산책도 나가주고 제가 다리 올리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줬습니다. 당신 다리가 소중하니까 잘 관리해야지라고 응원해줬어요. 이웃분들과도 정보를 많이 나눴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도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셔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했어요. 어떤 압박 스타킹이 좋더라. 어느 병원이 좋더라.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되더라. 이런 정보들을 나누면서 함께 관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지정맥류는 저에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만약 이 병이 없었다면 계속 서서 일하고 운동도 안 하고 불규칙하게 살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지정맥류 덕분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됐고 그 덕분에 다른 부분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무조건 수술이 답은 아닙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저는 수술 안 하고도 15년을 잘 관리해 왔습니다. 압박 스타킹, 불편하지만 정말 효과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며칠만 참으면 익숙해져요. 꼭 매일 신으세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걸 신으세요.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10분이라도 다리를 올리고 쉬세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잘 때도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마세요. 중간중간 자세를 바꾸고 움직여주세요. 발목 운동이라도 자주 해주세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체중 관리하세요. 살이 찌면 다리에 부담이 더 갑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으세요.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악화되는 걸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압박 스타킹 안 신은 날도 있고 운동 못한 날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77에도 건강합니다. 15년간 관리한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5년 후에도 건강한 다리로 걷는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